네, 안녕하세요. 서수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언남고 수학반을 맡고 있고요. 어머님들 일단 궁금해 하실 게 2022년과 2023년에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약간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포인트를 봐둬야 될 게 2022년에 보시면 범위 자체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고차 방정식이에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는 부등식에서 원의 방정식. 이거는 타 학교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2023년 보실까요? 2023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열과 조합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사실 수하 범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순열과 조합을 여기서 포함시켰다라는 거.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입시가 또 바뀌잖아요. 저희 재수하면 안 되는 세대인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공통수학 원이라는 과목에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순열과 조합이 포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또한 순열과 조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간고사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연합반에 들어가게 되면 순열과 조합을 다루기가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언남고 반에서는 이거를 같이 다뤄줄 수 있다라는 거. 시험 범위가 독특해도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거는 2023년도에 대한 시험지 분석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원래 이랬나요? 잘 들려요? 네. 자, 시험지 분석을 보면요. 일단은 가장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16번에서부터 18번이에요. 근데 16번 보세요, 어머님.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지문까지 똑같죠?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요? 이거는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이고 얘는 시험에서 나온 문제예요. 한마디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변형했다는 거. 17번도 볼까요? 요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표 유형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 이것도 대표 유형이 어디서 기본이 근간이 되어 있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따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고서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사진 찍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얘가 순열과 조합에서 나왔어요. 근데 얘는 고3 확률과 통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3 문제 갑자기 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준이 조금 낮춰가지고 변형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자 17번에서 18번까지 아이들이 가장 좀 힘들어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얘네가 다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되었다는 거.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를 모의고사에서 내요. 그러니까 자체 교재가 모의고사, 그러고서 모의고사 변형이거든요. 학교 프린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한다라는 거. 그러고서 보시면 객관식이 18문항이에요. 이건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수가 75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점수가 어디예요? 서술형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서술형 배점이 되게 큰 학교예요. 네. 서술형 배점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객관식을 다 맞았어. 근데 서술형에서 점수를 깎이면 어떻게 돼요?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식을 다 풀지 않았더라도 서술형 문제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단 차라리 서술형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더 나아서 그렇습니다. 네, 시험 난이도는 사실 16번까지는 되게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서 까다로운 문제는요. 모의고사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쓰는 교재가 언남고반 자체 교재예요. 자, 이 교재는 당연히 올해 만약 순열과 조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재에도 순열과 조합을 실을 생각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프린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제가 교재에 대한 샘플을 조금 넣어놨거든요. 어머니, 네, 옆에 거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들어있는 게요. 단원별 내신 빈출 유형 필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넣어놨고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저희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이요? 네, 거기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요. 제가 몇 년도에 나온 모의고사인지 적어놨어요. 그 옆에 보시면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 문제는 사실상 학교들 중에서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모의고사 풀었지? 그럼 변형 문제는 이런 게 있어 라는 거를 풀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강남기출 3개년 선별문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으로는 언남고 기출 3개년 풀 수 있도록 그거는 넣어놓진 않았어요. 네. 자, 언남고반 자체 교재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으로 맞췄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는 15%, 중은 65%, 상은 20%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상위권만 하면 1, 2등급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중상위 문제 다 맞추면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그 예시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연합반에서 쓰는 마지막 교재가 엔드 교재거든요. 제 이름이 서수진입니다. 그래서 수진 따와가지고 마지막 알파벳이 N이거든요. 그래서 엔드 교재라고 지었고요. 얘는 고난도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위권 30%, 그러고서 상위 문제 70%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고 어디서 따왔냐면 모의고사랑 강남 기출에서 킬러 또는 중킬러를 넣어놨어요. 근데 얘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언남고 선생님, 언남고반 시험 평이하다며요. 근데 앞부분이 평이한 거지 뒷부분이 평이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킬러 문제 맞추려면 요 문제 푸셔야 되고 그러고서 우리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갔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랑 겨루려면 모의고사 대비까지 시켜야 된다라는 거. 제 마지막 교재는요. 서술형 주간지입니다. 네. 서술형 배점이 되게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래요. 엄마 나 서술형에서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까놓고 보면 몇 개 감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못 찾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간지를 과제 형태로 나눠 드릴 거고요. 단원별 서술형 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3월에는 7에서 10문항 정도가 나가요. 주. 그래서 4월에는 5에서 7문항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4월 달에 더 줄어들어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4월 달 되면 타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아이들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중간지를 준다고 한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조금 더 땡겨서 많이 하자. 그래서 3월 달에 조금 더 많이 시켰고요. 그러면 어머님 3월, 4월 이렇게 하면 총 18주잖아요. 그럼 문제가 한 50에서 60문항 정도 대비가 가능해요. 이 정도 시켰으면 사실 감점당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옆에 거기에도 나눠드렸는데 서술형 대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거는 제가 쓴 거고요. 아이들한테는 문제만 일단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답안을 작성해 오는 거예요. 답안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면 제가 개별 피드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이것 때문에 틀렸고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왜 틀렸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첨삭 기준을 적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몰라요. 왜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지.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감점을 당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첨삭 기준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서 제가 첨삭 기준을 항상 적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우리 3등급까지 맞추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답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클리닉 열심히 나와야겠죠. 네. 오답 관리 같은 경우는 어머님, 아버님들 잘 들어보셨듯이 오답 노트 만들어야 된다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학생들이 만드나요? 안 만들죠. 네. 저도 항상 아이들한테 만들어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 만들어요. 그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공부만 하기도 바쁜데 오답노트 오리고 붙일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2번째, 귀찮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과제랑 1일 테스트에서 틀린 문항 같은 경우에 제가 오답노트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한 명씩 체크가 가능해요. 그러고서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테스트랑 개별 과제에 한해서는 꼭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2번째는 강의 노트 손필기를 제공을 해드려요. 혹시 어머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네. 꼼꼼하신가요? 아니죠. 꼼꼼하신가요? 네. 자, 이게 아들과 딸의 장단점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학생 개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멍 때리면서 단색으로 필기하시는 우리 아드님들 있으시죠?
그죠? 뭐 여학생들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좀 색깔펜으로 예쁘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보라 그래요. 일단 내 수업을 봐라. 그래서 뒤에 가서 복습을 해라. 내 수업 다 놓치고 필기하는데 시간 없으면은 그거 따라가기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고 필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노트는 제가 손필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건 각 단원별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업도 클리닉은 필수예요. 네. 일단은 과제를 했는데 그날 과제는 그날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끝내지 않으면 사실 집에 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수업후 클리닉은 아이들 과제 검사하고 그러고서 개별 클리닉북을 제공을 해요. 개별 클리닉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하다, 아니면 유형이 부족하다, 심화가 부족하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눠드리고요. 문제 수는 15문제에서 25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생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럼 이 개별 클리닉북까지 끝내고 나면은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별 클리닉북까지는 너무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는 게 제가 토요일에 클리닉을 잡아놨어요. 토요일은 4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을 잡았는데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아이들이 4시부터 10시까지 저한테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6시부터 10시까지 적어도 한 타임은 비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개별 클리닉까지 거기 그 타임 토요일 날 수업에서 끝내자. 그러면 문제 푸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월 달에 공부를 중점적으로 시켜야 돼요. 4월 달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벅차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조금 더 열심히 시키자라는 게 제 목표고요. 고난도 문제 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지막 교재인 엔드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 상황 보고 격주에서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일 테스트도 매일 보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시험지 형태가 어떤 것 같아요? 남들과 좀 다르죠? 이게 언남고 실제 시험지 형식입니다. 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일단 저희 반이 언남고 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남고 애들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형식을 맞춰도 된다는 거. 그쵸? 네. 언남고 시험지 형식을 맞춘 건요. 사실상 아이들이 처음 중간고사를 보면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실수가 잦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떨리니까. 근데 한 번 봤어요. 익숙하죠. 2번 봤어요. 익숙하죠. 저희가 시험을 총 16번을 보게 되잖아요. 수업이 만약 3월부터 4월까지 듣는다면 16번 동안 이 시험지를 봤어. 그럼 익숙하겠죠. 그나마 긴장이 덜 되라는 의미로 제가 항상 이 시험지 틀을 유지시킵니다. 당연히 시험 형식 일치하고요. 이 시험은요. 공통 범위 전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만 들어갔어. 선생님 그럼 다항식만 시험 보나요? 아니에요. 3월부터는 중간고사 범위 전체를 시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한 거고요. 네, 학부모님들 이제 문자 발송 드리는데요. 마지막 장에 있어요. 네, 문자 발송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글로 있으면 저희 읽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 있으면 읽기 싫어서 가시적으로 보기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반 애들 정답률이에요. 정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뭐 틀렸는지. 그러니까 반에서 여기 서수진 옆에 보이시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학생 개별이 틀린 정오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틀렸네. 근데 이게 정답률이 반에선 그래서 몇 점이지? 요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실제로 어려웠구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실수로 틀린 거구나가 구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다면 될 것 같고 학생 성적 보내드리고요. 등급 보내드리고 그래서 평균 성적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반평균이기 때문에 같이 내신을 봐야 되는 학생들끼리 어느 정도구나가 비교 가능하고 최고점은 아이들 자극하라고 보내드려요. 네. 이 정도에는 요거 받으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립니다. 어머님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오늘 수업 뭐 나갔어요? 궁금하시겠죠? 수업 일지 보내드려요. 네. 수업 일지 보시면은, 자, 오늘 수업 뭐 했는지, 그래서 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수업 목표나 안 그럼 제가 짤막짤막하게 글귀를 남겨드립니다. 오늘 수업에선 요게 중점적으로 다뤘으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라는 거. 어머님들 체크하시면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요렇게 언남고만을 위한 반 자체가 저희 언남고 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제 수업 모토는 딱 2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학생이 따라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스킬풀한 풀이를 알려줘도 그 학생이 시험에서 따라할 수 없으면 결국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시험 시간에 긴장돼. 그리고서 시간도 없어.
그럼 그 풀이가 생각이 날까요? 그거는 되게 많은 연습을 통해야지만 생각이 나는 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져 있어야지 그게 사고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자가 제 모토예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통이에요. 네. 자, 학생이 수업에 왔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기만 해요. 그럼 아이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멍을 때려요. 그것도 지겹다 그럼 졸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꼴은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제일 중시하고요. 소통을 해야지만 학생들도 그 수업이 재밌어질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듣고 가는 것보다 아 나도 그래도 참여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에 흥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통을 제일 중시하고요. 그러고 사실상 그 소통을 제일 잘하는 강사가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수업 후기 중에서 가장 많은 후기가 있었던 게 선생님 수업이 그나마 덜 지루해요. 했어요. 덜 지루하다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선 최고의 찬사죠. 수업 자체가 덜 지루하다라는 게. 또는 재밌었어요라는 후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가 관리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관리가 안 돼요. 일단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러고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관리를 중점적으로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고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되게 많이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중학생 때까진 저희 아이 착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오더니 변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지금 뭐가 힘든지 그러고서 그거에 관한 내용 듣고 어머님한테 피드백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 때는 추가 자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량 연습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 시간 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교님들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고서 아니면은 아이들이 손 들고 있으면은 가서 질문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상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다 가냐면 그냥 선생님이 주는 클리닉북 풀고 그러고 집에 퇴근하고 약간 요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사실 그게 좋은 클리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알아가고 그게 제일 좋은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일일이 아이들을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봐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직접 부족하다 싶으면은 조교님들 같이 써가지고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그거는 수업 후 클리닉으로 필수 참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의 홍보를 할게요. 기출사 특강이에요. 기출사 특강이 뭐냐면요. 자,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 수업을 맛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언남고 2023년에 어떤 과목이 들어간다 그랬죠? 수학과에 순열과 조합 들어간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왜 순열과 조합을 기출사 특강으로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수학하라는 단원이 수학상보다는 조금 더 헤비한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파트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함수 다음이 경우의 수예요.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공부를 덜 하게 되죠. 저희 항상 그러잖아요. 앞부분 되게 열심히 했어. 뒷부분 좀 덜 하죠. 힘이 빠지기 때문에 미리 들어도 괜찮다. 중간고사에 들어가면 미리 듣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들어놓으면 나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4회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2회차는 경우의 수 대표 유형 문제 풀이가 들어가요. 그러고서 나머지 2번은 순열 그리고 조합 요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기출사 특강에 대한 안내거든요. 자, 여기 핵심 유형 5개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마지막 50분 동안 볼 거예요. 50분 동안 봐서 이 아이들이 진짜 이 핵심 유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는지 그거 체크 드릴 거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나갔으면 경우의 수 30문항 여기서 순열 나갔으면 순열 30문항 요렇게 그날 해당하는 과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요거 살짝 오타입니다. 정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6시부터 10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 금요일 6시부터 10시이고요. 당연히 수업 후 클리닉이 있으니까 더 뒤에 늦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일정 세부 커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순열과 조합이 1학기 때 포함이 된다면 이라는 계획서고요.
뒤에 파트는 수원열과 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남고 시험 스타일이라 그래서 진도에 맞춘 관리로 제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